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16단원 좌표 평면상에서 도형의 방정식을 배우는 출발이죠. 평면 좌표 단원의 문제들을 그리고 나머지 이론들을 채우면서 이론편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도형 문제를 뭐 점이나 직선이나 평면이나 이런 원이나 이런 것들을 좌표상으로 옮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배웠던 공식들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맞아요? 또 내분점과 외분점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그 내용을 토대로 여러 가지 수학적 상황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의외로 이해가 잘 되면은 어렵지 않은 부분. 다만 연산이 일부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 도형 자체로 푸는 게 아니라 좌표로 옮겨서 푸는 과정이기 때문에 도형에서는 없는 연산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계산이 복잡하지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쉬운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16-3번 필수 예제. 자, 평행사변형 ABCD의 꼭지점 A의 좌표가 1,2고 뭐 이거의 중점의 좌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X축, Y축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A 좌표가 1,2니까 이런 점을 찍으시고 그 다음에 막 점을 찍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사실상 A점은 알지만 B, C, D, E 뭐 이런 점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계산을 해야지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걸 좌표평면에 예쁘게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대각만 그리세요. 대각만. 평행사변형이니까 뭐 이런 평행사변형이야.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여기가 C야. 여기가 D야.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문제에서 A, B의 중점이 나와 있는데 이 중점의 좌표. 자, A 좌표가 1,2고요. 이 중점의 좌표가 5,3이고요. 그 다음에 B의 좌표는 모르고요. 그 다음에 BC의 중점의 좌표가 있는데 이 중점 좌표가 9,10입니다. 그래서 되는 질문이 BCD의 좌표를 구하십시오. B 구하고 C 구하고 D 구하고. 그럼 이 중점의 수학적 의미가 뭡니까? 1대1로 내분하는 점이죠. 중점의 점이가. 그죠? 그럼 공식이 뭐였습니까? M 플러스 N분의 MX2, NX1. 그러니까 M하고 N이 다 1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뭐예요? 2분의 x1 플러스 x2. 그러니까 사실 중점의 좌표 구하는 방법은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거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구하는데 B 좌표를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랑 이것의 중점을 구하면 5,3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B의 좌표를 A, B라고 하면은 2분의 1 플러스 A가 5가 나와야 되는 거야. A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네, 9가 되는 거죠. 9. B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2분의 2 플러스 B가 3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은 B가 4가 돼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A, B라고 했을 때 A가 9, B가 4. 그러니까 한마디로 B의 좌표가 나온 거네요. B는 9,4가 되겠습니다. 아니, 쓰지 말자. 자, 이렇게. 그 다음 C는 어떻게 구합니까? 마찬가지야. 이거랑 이것을 중점을 구하면 얘가 돼야 되는데 9 동일하네. 당연히 C도 이게 9가 돼야지. 2분의 9 플러스 9를 해야지 9가 되죠. 그 다음에 2분의 4 플러스 얼마가 10이 될까 봤더니 2분의 4 플러스 16이 되면 되겠네. 9,16. 이렇게 해서 C를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D는 어떻게 구할까? D는 이거는 이제 평행사변형의 성질. 다시 말하면 B하고 D 그리고 A하고 C를 대각선을 연결해 봤더니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합니다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D는 모르지만 A하고 C 좌표 알고 B 좌표 알기 때문에 AC의 중점이 얼마인지 구할 수가 있죠. 얼마입니까? 9하고 2를 더하게 되면은 5 나누기 하면 2하고 16 더하면은 나누기 하면 9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야. B하고 D도 중점을 구하면 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D의 좌표가 뭐가 되는 겁니까? 1, 그죠? 98이니까 14. 1,14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하시겠어요? 네, 오케이. 자, 계속해서 16-4번. 너무너무 유명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결과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세 꼭지점을 꼭점을 하는 세 점을 꼭점을 하는 사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x1, y1, x2, y2, x3, y3를 통해서 표시하십시오.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요. 무게중심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이미 중학과정에서 구했지. 뭐 이게 A, B, C라고 하면은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 중선을 잡죠? 요렇게. 중선을 잡죠? 이렇게. 중선을 잡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선을 잡으면 요걸 이제 무게중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Center of Gravity의 약자를 따갖고 G라고 쓰고요. 이 무게중심의 성질이 꼭지점을 2대1로 이 중선을 내분하는 점 알고 있습니까? 이걸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요렇게 가지고는 도형 자체를 통해서 뭐 2대1, 닮음, 중점 이런 걸로 구하는 과정이 논증기하고요. 지금 이거는 좌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걸 좌표 평면상에서 옮겨서 구하는 거예요, 문제가. 다만 이 좌표 평면상에서 옮기는 과정에서 x1, y1, x2, y2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옮겼지만 사실상 그냥 이거 자체를 갖다가 x, y, x1, y1, x2, y2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생각하시고 이런 거 지금 이 점이 x1, y1이야. 이 점이 x2, y2야. 이 점이 x3, y3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식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점 m이라고 놓으면요. 요 m의 좌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구할 수 있죠. 2분의 x2 플러스 x3, 2분의 y2 플러스 y3 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겠어요? 중점의 좌표. 네, 1대1로 내분한 점이니까. 그리고 자 이걸 구하는 게 문제죠. 이거는 점 A가 x1, y1이니까 이것과 이거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G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공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내분점 구하는 공식 G. 자, 3분의, 다시 말하면 2 플러스 1분의 2의 x2 플러스 1의 x1. 기억납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요게 x2고요. 이게 x1인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요거 이제 공식 어떻게 하는 거죠? 2의 먼 쪽, 1의 먼 쪽. 이렇게 해서 곱하면 되겠습니다. 크로스로 2 곱하기 m의 x좌표 1 곱하기 a의 x좌표. 그래서 이거 2 곱하기 이 녀석 2분의 x2 플러스 x3 1 곱하기 이 녀석 x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컴마 똑같아요. 2 플러스 1에 2 곱하기 얼마 1 곱하기 얼마 2 곱하기 얼마입니까? 2분의 y2 플러스 y3 여기는 그냥 y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지니까 너무너무 예쁜 공식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은요. 3분의 세 x좌표에 해당하는 성분의 합 3분의 y 성분의 합 네, 이렇게 쓰면은 무게중심의 좌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좌표로 무게중심을 구하는 게 다시 말하지만 해석기하적 접근 방법이고요. 뭐 2대1, 길이의 비, 중점 이런 걸 통해 구하는 것이 논증기하적 방법인데 지금 이거는 논증기하적 방법의 아이디어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좌표로 결론을 얻어낸 겁니다. 이제 고등과정에 이것들이 주로 사용되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동일한 문제지만 다른 관점을 접근하는 거야. 자, 16-4번까지 진행을 했고 이제 16단원의 마지막 주제는요. 바로 자취의 방정식, 좌표와 도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은연중에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이게 녹아있던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좌표를 통해서 도형의 성질을 증명하거나 또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도형의 성질, 그래서 뭐 피타고라스 정리,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뭐 굉장히 뭐 좀 이따가 파포스의 정리 나오는데 뭐 중선 정리 이런 것들을 보조선으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그런 번거롭기 때문에 좌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좌표의 도형이고요. 기본적인 방법은 이런 거야. 도형을 그대로 좌표로 옮기는 겁니다. 근데 그 옮기는 게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옮기든지 답은 무조건 나옵니다. 다만
조금 더 연산을 편리하게 옮기는 게 좋아.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는 거죠. 네, 좀 더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좌표와 자취. 좌표를 통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점의 자취. 교육과정상 현재 자취란 용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보통 문제의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이 자취란 단어 대신에 도형의 방정식.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방정식. 식을 구한다 이런 뜻이고요. 구하는 방법은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x, y로 만들어서 식을 얻어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말은 되게 쉽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형에 관한 문제인데 내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 이때까지는 길이나 넓이로 문제를 풀었는 게 아니라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걸 점으로 찍는 거야. 이렇게 x, y. 그래놓고 이걸 만족하는 식을 세워서 풀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학과정에는 할 수 없었던 고급 테크닉이기 때문에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 바로 해볼게요. 중선 정리라고 하는 파포스의 정리가 16-5번에 나와 있고요. 뭐 너무너무 유명한 식이긴 합니다만 정확히는 고등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교과서상의 공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상위권 학생 중에 이걸 모르고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식이고 어떤 것인지 봤더니 삼각형의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이 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어떤 삼각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ABC. BC의 중점을 M이라고 놓은 거야. 중점을. 그러면은 이런 거지. AB의 제곱. 그 다음에 AC의 제곱. 이걸 더한 게 2 곱하기 AM의 제곱. BM의 제곱.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제곱 더한 거는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을 더한 다음에 2배 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걸 증명하는 건데 이거 증명하는 이제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에 수선을 그어가지고 피타고라스 정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뭘로 푼다고요? 좌표를 통해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닮음, 합동, 피타고라스 정리로 푸는 게 논증기하적 방법이야. 가능해. 다만 그거보다 더 편리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좌표로 옮겨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단, 좌표로 옮기는 건요, 여러분 취향껏 아무렇게나 옮기시면 됩니다. 현재 이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인지 예각인지 둔각인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옮기는 거야. 그럼 일반적으로 옮기는 것은요, 이렇게 옮기면 되는 거죠. 뭐 그냥 이 그림처럼 여기를 X축으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X축으로. 또는 자기가 내키면은요, 쌤 저는요 여기를 X축으로 만들고 싶은데요. 가능합니다. 동일한 답이 나오는데 다만 연산이 조금 더 쉬우면 좋잖아. 연산을 좀 더 쉽게 옮겨보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옮길까를 봤더니 이게 중점이기 때문에 이거랑 이것의 대칭성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으로 옮기기 위해서 쌤은 이렇게 옮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X축이고 좌표로 옮기니까 Y축이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M. 자, 이렇게 되게 지금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A. 자, 이때 조심할 거는요. 요 A가 Y축에 있을 수도 있고 제1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제2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으면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쌤이 대강 그린 거야. 그리고 그때 이 A란 점의 좌표는 A, B 중에서 어느 점이 될지 알 수 없어요. 이 A, B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거야. A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B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삼각형이든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거를 Y축상에 옮겨버리면은 그렇게 되는 삼각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일반화시키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면 안 되고요. 일반성을 유지하면서 좌표 옮기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 좌표 얼마 모르겠는데 그럼 C,0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이 점은 마이너스 C,0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 방금 했던 그 중선 정리, 파포스 정리는 뭐냐면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을 더하는 거야. 이거 제곱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A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인 거죠. 이거 제곱 뭡니까? 이것과 이것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니까 A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인 겁니다. 이걸 더하는 겁니다. 그게 뭐하고 똑같다고요? AM제곱하고 BM제곱 더하는 거야. AM제곱하고 BM제곱 더하는데 AM제곱 뭡니까? 그냥 C의 제곱이죠. C의 제곱. 그 다음에 BM제곱은 AM제곱. BM제곱 C의 제곱이고요. AM제곱 뭡니까? 0,0과 A, B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제곱하고 B의 제곱이고요.
이거를 2배 한 거하고 같은지를 물어보는 거야. 같습니까? 같습니까? 봤더니 이걸 정리하니까 a제곱, c제곱, b제곱, 2ac. a제곱, c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c니까 2ac 사라지니까 2 곱하기 a제곱, b제곱, c제곱하고 똑같다는 것을 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명이 끝난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자, 또 해보겠습니다. 16-6번. 자, 요거는 이제 연산이 조금 많이 복잡해.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연산이 복잡하긴 하지만 이 상황을 16-6번을 중3 과정까지 배웠던 논증기하적 방법으로 증명하려면 이거는 뭐 증명이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좌표를 표현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뭔가 봤더니 삼각형의 내부에 세 점 PQR이 존재할 때 Q는 AP의 중점, R은 BQ의 중점, P는 CR의 중점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어떤 삼각형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ABC라고 있다고 쳐봅시다. 쳐보면은 Q는 AP의 중점이야. 그럼 P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이게 AP가 있으면 이런 거 중점이 이제 Q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R은 BQ의 중점이야. R은 그래서 이 중점이 BQ의 중점이야. 근데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P는 CR의 중점이래. 그러니까 이 P라고 하는 게 다름 아닌 CR의 중점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림 좀 이상하네요. 뭐 이게 P라고 할까요? 네, 하여튼 네, 이렇게 생긴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보니까 이런 식을 만족하는 걸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어렵잖아. 이거를 이용해서 뭔가를 얻는 건 더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좌표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무게중심이 서로 일치함을 보이십시오. 그러니까 커다란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뭐 중선 긋고 여기 2대1로 내분한 점이고 조그만 것도 이렇게 구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걸 좌표로 한번 풀어볼까? 좌표로 한번 풀어볼까? 이때 이제 좌표로 이걸 갖다가 옮기는데 그냥 이렇게 X축, 그냥 여기를 Y축, 여기를 X축 해가지고 A, B, 뭐 C, D, E, F라고 해도 되지만 여러분의 계산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의 좌표를 조금 더 간단한 숫자로 만들게 X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삼각형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적당히 움직여가지고 여기다 해볼까요? 이렇게 X축이 있고 음수가 나오면 좀 보기 싫으니까 Y축이 있고 요렇게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두 점 중에 한 점을 원점으로 나머지 한 점을 X축으로 이렇게 해서 뭐 A, B, C는 아무렇게 잡으면 되는데 쌤이 A, B, C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지금 A란 점의 좌표는 0,0이야. A는 0,0. B는 X좌표만 살았으니까 A,0이야. C는 B,C야. 이렇게 잡는 거야. 물론 이 삼각형이 예각 삼각형인지 둔각 삼각형인지 따라서 A, B, C의 부호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뭐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로부터 우리는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할 수가 있죠. 3분의 이거 더하니까 3분의 A 플러스 B 3분의 00C를 더하니까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삼각형을 좌표로 표현했을 때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는 우리가 증명했듯이 3분의 셋다 더하는 거 3분의 셋다 더하는 거. 그럼 이제 PQR을 표현하면 되겠지. 근데 그 PQR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P의 좌표가 어디엔가 있어. 그럼 P의 좌표가 어디엔가 있으면 이 P의 좌표가 선분 AP의 중점인 거야. Q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선분 BQ의 중점이 R인 거야. 그리고 선분 CR의 중점이 P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PQR도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까를 봤더니 P라고 하는 거의 좌표를 갖다가 쌤이 새로운 문제를 또 놔보는 거야. 잘 모르니까. 근데 P라는 좌표를 갖다가 A, B, C, X, Y, Z 뭘 쓸까요? PQ라고 나올까요? P, Q 이렇게
뭐 K, L, 뭐 M, N으로 나와도 되고. 이렇게 놓으면은 이 P라고 하는 것은 AP의 중점이 Q니까 Q의 좌표가 뭐냐면은요. 2분의 P, 2분의 Q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R의 좌표만 표현할 수 있으면 맞습니까? R의 좌표만 표현했으면 요걸 통해서 무게중심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은지를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R의 좌표를 봤더니 이 R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Q하고 B의 중점인 거야. 근데 방금 B가 A, 0이니까 이거하고 요거의 중점인 겁니다.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은 2분의 A 플러스 2분의 P, 2분의 0 플러스 2분의 Q.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요걸 다시 쓰면은 R은 분자분모에 2를 곱하게 되면은 4분의 2A 플러스 P, 4분의 Q.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안 써먹은 조건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안 써먹은 조건은 그런데 P가 C하고 R의 중점이래요. 그래서 지금 R을 구했으니까 C가 A, B, C니까 요 B, C하고 요거의 중점을 또다시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아, 좀 복잡합니까? 그래서 P의 좌표를 구하니까 이 P의 좌표는 자, 보세요. 2분의 이거랑 요걸 더하는 거야. B 플러스 4분의 2A 플러스 P, 2분의 C 플러스 4분의 Q.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다시 쓰면은 P의 괄호 열고 분자분모 2를 곱하게 되면 4를 곱하게 되면 8분의 B 플러스 4B 플러스 2A 플러스 P, 8분의 4C 플러스 Q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P가 사실은 뭡니까? P, Q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식은 이렇게 해서 P에 관한 식, 이렇게 해서 Q에 관한 식을 A하고 B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8분의 4B 플러스 2A 플러스 P는 P하고 똑같습니다. 양변에 8을 곱하면 4B 플러스 2A 플러스 P는 8P하고 똑같아. 따라서 이거를 정리하게 되면은 7P는 4B 플러스 2A가 된다로 식 하나를 얻었습니다. 됐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요게 똑같으니까 4C 플러스 Q는 8Q가 되는 거예요. Q가 넘어가니까 7Q는 4C.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원래 무게중심을 A하고 B하고 C에 관한 식으로 표현했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야?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 구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P의 좌표 나와 있네. Q의 좌표 나와 있네. R의 좌표 조금 복잡하지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무게중심 구해보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3분의 이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 3분의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되는 겁니다. 해봤더니 자, 해볼게요. 연산이 좀 복잡하죠? 3분의 무게중심 P 플러스 2분의 P 플러스 4분의 2A 플러스 P. 이게 뭐예요?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의 X성분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3분의 Q 플러스 2분의 Q 플러스 4분의 Q. 맞나요? 네. 이렇게 되고. 요거 분자분모에 4를 곱하면 요거는 3분의 분자분모 4로 3, 4, 12분의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4P, 2P, 그냥 P, 7P 플러스 2A라고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요. 3 곱하기 4분의 7Q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했네요. 7P가 뭡니까? 7P가 뭡니까? 이 식이 4B 플러스 2A가 되고요. 7Q가 뭡니까? 4C가 되기 때문에 결국엔 4가 전부 다 약분돼가지고 뭐가 되는지 알겠습니까? 요 식은 3분의 자 4사 약분하니까 A 플러스 B. 요거는 3분의 C가 돼서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3분의 A 플러스 B, 3분의 C가 되는데 뭐랑 똑같습니까? 3분의 A 플러스 B랑 3분의 C.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PQR의 무게중심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하는 과정이 당연히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어요. 계산도 복잡하고 막 7분의 막 8분의 들어가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별로 머리를 안 썼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막 극한의 사고력을 이용해서 보조선을 긋고 막 기막히게 푼 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좌표 찍어. 좌표 찍어. 계산은 좀 복잡하지만 대입해. 식 풀어. 답이 나와. 증명 끝. 이렇게.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반드시 익혀두시고요. 자, 계속 연습하겠습니다. 자, 요 다음 16-7번. 자, 16-7번까지가 필수 예제 문제 맞나요? 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16-7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증명 문제가 아니라 자취에 관한 문제인데 뭐 뒤에 연습 문제 또 많이 나오니까 그때 계속 하겠습니다. 자, 16-7번.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에 대하여 변 OA의 중점이 M, 변 OC의 중점을 N이라고 하자 사각형의 내부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점 P의 자취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자체는 좌표에 대한 표현이 전혀 없지. 그치?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좌표로 옮겨서 연산하자 이거야. 자, 문제가 뭐냐면요. 한 변에 8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먼저 그냥 좌표와 상관없이 문제를 읽는 방법. 뭐 O, A, B, C. 이건 사각형의 성질 중에 항상 이렇게 변을 따라서 점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읽으면 안 돼요. O, A, C, B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O, A, B, C 또는 O, C, B, A 이건 괜찮아. 자, OA의 중점이 M이야. M이야. M. M. 변 OC의 중점이 N이야. N. N.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P의 자취. P의 자취란 말은 P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만족한다는 뜻인데 P가 어디에 있으면 그 P는 반드시 PAM, P라고 치면은 PAM 이 넓이와 PON, 요 넓이가 이 두 삼각형의 넓이가 합하면 16이 되더라. 이거를 푸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걸 만족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풀었던 방법을 보면은 P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이때까지 풀었던 많은 도형 문제들은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딱 있었을 때 길이 구하세요. 넓이 구하세요. 이거 그게 아니야. P가 움직이는 거야. 이 넓이를 16이 되게 만족하게 움직이는 방법들을 쭉 보는 건데 그걸 갖다가 해석하기 위해서 이거를 뭘로 옮기는 거야? 바로 좌표를 이용해 가지고 좌표 평면상에서 옮겨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옮기는 거야. 뭐 옮기는 방법은 사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확실한 거는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이게 8,0 여기가 0,8이 되고 여기가 O,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문제에서 뭐 힌트 자체가 5가 있는 거 보니까 원점을 저 5로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드네요. 요 점의 좌표가 이 점이 M, 요 점이 N. 그리고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P가 있는데 그 P는 모르니까 그 P를 X, Y라고 놓는 겁니다. 잘 모르니까. 그리고 무조건 이거를 제1사분면으로 잡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정사각형이 어떻게 있든지 간에 무조건 오른쪽 위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습니까? 있을 때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이 넓이하고 이렇게 PAM과 PON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넓이 구하는 방법은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4죠, 4. 이 길이 얼마입니까? 4입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이 넓이 구하는 방법은 이거의 밑변의 길이가 4니까 높이만 구하면 되겠네. 따라서 2분의 1의 밑변은 4. 높이는 이 점의 높이 구하는 방법은 바닥에다 이렇게 수선을 그어가지고 요 길이 구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제1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사각형의 내부에 있다라고 문제다. 내부에. 그래서 이 점의 무슨 좌표? Y좌표 자체가 요 길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 값은 그냥 Y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곳의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4. 높이는 이번에는 여기서 요렇게 수선을 그으면 이 빨간색 길이가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게 밑변이 되겠고요. 그럼 이 높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것의 무슨 좌표? X좌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X를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좌표로 문제를 풀 때 주의할 점은요. 길이로 바꿀 때 이 길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항상 따져봐야 되는데 문제에서 지금 사각형의 내부라고 나와 있으니까 항상 길이
이 x라고 하는 것은 0보다 큰 게 확실하고요. 내부니까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있어야 되므로 8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y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크고 8보다 작아진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문제에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16이 된다라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더한 게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은 x 플러스 y는 8이라고 하는 식이 나오고, 이거 직선의 방정식이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 되면 되는 겁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 y절편이 8인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에 조금 만족하는 방법은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y절편이 8 해서 요렇게 되면은요,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이 파란색이 답이에요. 됐습니까? 따라서 P의 답이 뭡니까? 이걸 좌표로 말하면 안 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로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이거는 쌤이 임의로 놓은 거잖아. 원래 문제는 좌표가 없어요. 맞습니까? 따라서 답은 조금 궁색하긴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 점이 A고요. 이 점이 C니까, 그죠? 3분 AC. 이 답이야. 3분, 자, 점 P는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 AC. 이 답이야. 단, 양 끝점 돼, 안 돼? 안 돼. 따라서 A하고 C는 제외한, 네, 이런 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막 이 파란색을 말로 쓰는 문제가 나오진 않으니까 뭐 고민할 필요 없고, 어쨌든 이해가 되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PA제곱과 PN제곱 빼면 48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P라는 점이 좌표 x, y입니다. 그럼 A 좌표가 뭡니까? 8,0입니다. 이게. 네, 8,0입니다. 그 다음에 N의 좌표가 뭡니까? N의 좌표가 어디 있어요? N의 좌표가 0,4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자, 두 번째 거든 바로 하겠습니다. 이따가 동일한 그림을 가지고. 자, PA제곱. P가 x, y니까 x, y랑 8,0 x-8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자, PN의 제곱이 뭡니까? x, y랑 0,4니까 x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 이퀄 48. 네, 요걸 풀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x제곱 y제곱, 여기도 x제곱 y제곱이니까 빼고 나니까 마이너스 16x 플러스 88에 64 빼기 더하게 되니까 플러스 8y 마이너스 16 이퀄 48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니까 이거 뭐지 이게? 사라지나 이렇게? 기가 막히네. 양변을 8로 나누니까 y는 잠깐만요. 이거 플러스군요, 플러스. 네. y는 넘어가니까 2x, 이 답이에요, 이게. 요게 답이면 이게 답이야. 됐습니까? 뭐 y는 2x는 뭡니까? y는 2x는 0,0, 이게 0,0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면 y는 x잖아요. 이거 두 개의 중점에 해당하는 요 점을 지나게 되면은 이게 y는 2x가 되는 거죠. 이게 답이 이게 답. 이 주황색이 답입니다. 그럼 이 주황색의 답인 것을 답지에다가는 y는 2x라고 쓰면 안 되고, 어차피 이거 내부니까 경계는 포함하지 않죠. 이런 거죠. 이게 B란 점이고 이게 C란 점이니까 3분 BC의 중점을 뭐 M, N, 뭐 L이라고 놓으면 정답은 3분 OL이 답인 거야. 단, 점 O하고 점 L은 제외하고. 네, 이렇게. 자,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필수예제 6-7번, 16-7번까지 풀어봤습니다. 뭐 하나씩 따지고 보면 이렇게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는데 공식들이 쏟아지고 또 어떤 그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죠? 도형을 이때까지 도형으로 푸는데 갑자기 좌표로 푸니까, 그지?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어색하지만 수학사적으로 이게 2000년의 갭이 있는 거야. 기원전에 이미 도형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7세기 와가지고 뭐 데카르트, 페르마 이런 수학자들에 의해서 해석기하게 발전하면서 도형 문제를 좌표로 옮겨서 문제를 푼 거야. 그랬더니 복잡한 문제들이 의외로 굉장히 쉽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배우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를 통해서 16단원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